저 역시 이제 오늘 그 언리얼 엔진이 요즘 산업계가 리얼타임으로 변화가고 있는 상황에서 언리얼 엔진이 어떠한 사례들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좀 뭐랄까요, 이렇게 메이저한 사례들보다는 좀 여러분들한테 좀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좀 특이한 사례들 중심으로 몇 가지 이제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언리얼 엔진 5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다룰 주제는 미리 말씀드렸고요. 우선 시작하기 앞서 이제 리얼타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날 많은 산업들이 단기적으로는 더 높은 생산성을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제품의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라고 부르죠. 가상화된 세계에서 제공하기 위해서 리얼타임을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 리얼타임이라는 거는 사실 이번 세션에서는 물론 사전적인 의미로는 데이터의 입력과 동시에 뭐 필요한 작업이 수행되는 굉장히 딱딱한 이야기인데 이번 세션에서의 리얼타임은 리얼타임 렌더링을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산업에서 지금 도입되고 있는 리얼타임은 보통 이제 이 시각화를 하는 리얼타임 렌더링을 뜻하기 때문이고요. 현재 산업에서 리얼타임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 보면은 생산성 향상 때문입니다. 리얼타임 도입 이전의 파이프라인에서는 이 느린 렌더링으로 저희가 보통 이제 시간 집약적이라고 하는데요. 느린 렌더링으로 인해서 이터레이션 작업 비용이 극단적으로 높고 이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저희가 타협해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리얼타임 파이프라인에서는 실시간 렌더링을 통해서 언제 어느 때라도 이제 저희가 추가 비용 없이 이터레이션이 가능하게 되고 이는 결국 생산성과 퀄리티 뭐 양쪽 모두를 향상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리얼타임의 장점이 명확한데도 그동안 이제 산업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못한 이유는 뭐 당연하겠죠. 리얼타임 렌더링의 퀄리티가 오프라인 렌더링에 비해 낮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현재는 언리얼 엔진이 오프라인 렌더링에 준하는 높은 픽셀 퀄리티를 제공하고 있고요. 때문에 다양한 산업에서 언리얼 엔진을 통해서 리얼타임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리얼타임이 지금 극단적으로 도입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콘텐츠 소비 플랫폼의 변화입니다. 이게 VR과 AR은 물론 이제 지금은 과도기 상태긴 하죠. 하지만 다가올 미래에 저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메인 플랫폼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칼라 TV가 이제 흑백 TV를 대체하듯이 이 비가역적인 변화고요. 인간이 정보를 습득하는 지금까지 저희가 정보를 습득하는 이 네모난 평면 형태의 디바이스를 모두 바꿔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정보 습득 과정 채널이 VR과 AR로 바뀌었을 때 이제 이 여기서 재생된 콘텐츠라는 거는 결국 리얼타임 3D로 만들어져 있어야만 재생이 가능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리얼타임이 산업계에 도입되는 이유는 바로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메타버스에 대한 대비입니다. 자, 뭐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 적어놨는데 좀 그냥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많은 그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가 사실 3D 가상 공간이라는 어떤 형태적인 측면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변해왔죠. 중요한 건 이제 에픽게임즈가 어떻게 메타버스를 보는가인데요. 저희는 메타버스란 건 누구나 참여하고 경험하는 리얼타임 3D 소셜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리얼타임으로 렌더링되는 가상화된 3D 공간에서 누구나 이제 참여하고 또 그 안에서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플레이어가 보고 만질 수 있는 모든 것들 역시 리얼타임으로 렌더링 되어야 합니다. 결국 이제 다가올 메타버스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산업이든 간에 결국 프로덕트를 가상화된 세계에서 제공하려면은 리얼타임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사실 대부분의 산업군에서 현재 리얼타임을 도입하거나 또 도입을 준비하고 있지만요.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문제들이 있죠. 뭐 이미 존재하던 수십 년간 이어져 오던 파이프라인을 리얼타임으로 변화한 거는 당연히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문제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 회피해서 도입하는 방법은 사실 이미 이런 비슷한 문제들을 경험하고 또 해결했던 산업, 즉 게임 산업에 리얼타임 엔진을 도입하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게임 엔진은 1990년도 초반에 이제 저희가 보통 오락실이라고 부르는 아케이드에서 리얼타임 3D 렌더링 방식의 게임이 이제 등장한 이래로 지난 25년간 정말 이 개발자들의 땀과 노력을 통해서 엄청난 기술적 진보를 이뤄왔습니다. 특히 이제 언리얼 엔진은 단순한 프리비즈 퀄리티가 아니고 실제 최종 결과물을 출력하는데 충분한 퀄리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얼타임으로의 변화가 핵심이 되고 있는 이제 언리얼 엔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CG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아무래도 영상이 있어야 안 좋으시고 또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예, 근데 저희가 여러 가지 CG일 일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 이번에 언리얼 엔진을 사용하는 케이스들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그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신 것처럼 언리얼 엔진은 현재 가장 강력한 리얼타임 3D 창작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임은 물론 건축, 영상 제조 등 정말 다양한 산업에서 지금 사용이 가능한 리얼타임 엔진인데요. 언리얼 엔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가장 개방되고 진보된 통합 툴셋으로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의 시작 단계부터 출시는 물론 서비스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산업의 요구에 대응하는 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가장 개방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언리얼 엔진은 깃을 통해서 누구나 풀소스 코드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산업군에서 프로그램 코드 없이 좀 더 쉽게 엔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블루프린트라고 하는 강력한 비주얼 스크립팅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산업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파이썬 역시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베디드 디바이스부터 차세대 콘솔까지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는데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포트나이트라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콘솔부터 모바일까지 모두 하나의 빌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산업계에는 각각 독자적인 데이터 포맷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기존 파이프라인에서는 데이터 전환이 큰 일이었죠. 언리얼 엔진은 데이터 스미스라는 기능을 통해서 어떠한 포맷이든 간에 엔진을 중심으로 해서 별도의 단절 없이 바로 가져오고 내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언리얼 엔진이 실제 다양한 산업에서 어떤 식으로 도입되고 있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볼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너무나 많은 사례가 있어서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례들 중심으로 뽑아봤습니다. 뭐 게임은 사실 뭐 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콘솔을 기준으로 하는 이제 차세대 콘솔 타이틀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이 언리얼 엔진으로 현재 제작되고 있고요. 또한 뭐 그래픽풍으로 봐도 사실 이 극실사품 게임부터 굉장히 이제 이 아크 시스템 웍스의 길티 기어 시리즈인데요. 2D 게임과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의 이제 카툰 쉐이더를 사용한 게임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게임이 언리얼 엔진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한 이 차세대 게임 개발부터 이제 오딘과 같은 모바일 게임까지 플랫폼을 넘어서 언리얼 엔진이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은 간단하게 넘어갔고 이제 게임의 엔터프라이즈 분야에서도 현재 언리얼 엔진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 엔터프라이즈 시즌1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분야는 바로 영화와 TV 분야입니다. 예, 2016년 이래로 이미 160개 이상의 영화나 TV 시리즈들이 언리얼 엔진을 사용해서 프리비즈나 혹은 실제 파이널 렌더링까지 사용되고 있는데요. 뭐 영화나 TV는 너무 사례가 많기 때문에 사실 어떤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릴까 좀 고민했는데 그래도 하나 뽑자면 이제 만달로리안을 꼽을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LED월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상업용 시리즈고요.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서비스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벽과 천장에 설치된 이 LED 디스플레이와 이 언리얼 엔진이 N 디스플레이로 제어하는 동기화된 컴퓨터를 사용해서 다양한 환경에서 이 합성 같은 포스트 프로세스 없이 리얼타임으로 한 번에 이제 그려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제 높은 퀄리티와 낮은 제작 비용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4개의 세트장은 사실 모두 동일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달라 보이죠? 이렇게 세트장의 환경을 전환하는데 보통 평균 하루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사실 이건 이전 프로세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고요. 실제로 만달로리안 1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혹시 보시면은 그 촬영분의 샷의 절반 이상이 언리얼 엔진으로 리얼타임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앞서서 다른 연사분들이 언급하신 스노우 크래시의 닐 스티븐슨이죠. 예, 메타버스를 처음 사용하신 분인데 얼마 전 이제 직접 SBS 디지털 포럼에 이렇게 언리얼 엔진으로 그려진 가상의 아바타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방송이나 라이브 이벤트에서도 언리얼 엔진은 다양한 방식으로 리얼타임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게 많이들 보셨을 이제 더 웨더 채널의 일기에 봅니다. 실제 캐스터들이 가상 스튜디오에서 언리얼 엔진으로 렌더링된 자연재해를 보여줘서 굉장히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고 2018년도에 에미상도 수상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사례는 이제 트래비스 스캇의 애스트로노미칼이라는 공연인데요. 이제 보시면 이제 게임 안에서 유저들이 인터랙션을 통해서 사실 기존에 그냥 바라만 보는 공연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가상 공연을 선보였고요.
이 공연은 작년 4월에 공개되었는데요. 포트나이트를 통해서 공개되었죠. 총 5번 공연을 통해서 2,700만 명의 유니크 유저가 4,580만 번 공연을 즐겼습니다. 실제 공연의 동시 접속자가 1,230만 명에 달했고요. 이게 현실의 이제 공연이라면 사실 이 10분의 1도 달성이 불가능한 그야말로 이 가상의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사례도 뭐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에이펀 인터랙티브 스튜디오의 아포키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리얼타임 렌더링과 모션 캡처 기술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버추얼 캐릭터로요. 실시간 방송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는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실제 오리지널 싱글 앨범도 발표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죠. 지금 보시는 영상은 2021년도 이제 발렌시아가 가을 콜렉션 쇼케이스입니다. 볼륨메트릭 캡처와 언리얼 엔진을 이용해서 리얼타임으로 진행되었는데요. 단순히 뭐 이렇게 공연처럼 화면을 보는 게 아니고 관객이 실제로 이 공간 안에서 이동하는 등의 어떤 인터랙티브한 콘텐츠로 만들어졌습니다. 발렌시아가는 사실 이 이후에도 포트나이트를 통해서 이 다양한 콜라보를 펼쳤고요. 이 현실의 실제 옷을 가상의 게임에서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건축 분야도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리얼타임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산업 중 하나인데요. 인테리어는 물론 도시를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하는 사례는 사실 너무나 많아서 제가 일일이 소개하기는 어렵고요. 좀 재밌을 만한 영상들 중심으로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예테보리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스웨덴의 예테보리라는 도시에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고 이 폭우가 내렸을 때 도시가 어떻게 될지를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언리얼 엔진으로 시각화한 프로젝트입니다. 리얼타임이 디지털 트윈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사례인데요. 이 미국의 템파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를 개발하는 SPP라는 업체에서 이 투자자들을 위해서 만든 모형입니다. 3D 프린팅된 모형에 프로젝트 12대를 이용해서 리얼타임으로 렌더링된 이미지를 투사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는데요. 특히 이제 지금 보시는 이 영상, 이 시각화 효과들은 미리 만들어진 걸 그냥 뿌리는 게 아니고요. 뭐 예를 들면 부동산의 임대 데이터라든지 GIS를 이용한 지리 정보라든지 혹은 구글의 이제 실시간 교통 정보라든지 혹은 이제 인구조사 자료 같은 데이터를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가져와서 언리얼 엔진에서 실시간으로 취합해서 렌더링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또 이미 수많은 건설 회사들이 언리얼 엔진의 이제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을 이용해서 높은 퀄리티의 VR 시각화를 달성하고 있는데요. 그 선봉에 서 있는 회사가 바로 이제 세계 10대 회사죠. 자하 하디드 아키텍처입니다. 특히 이제 이 안에 자하 VR 그룹이라는 게 있는데 에픽 게임즈와 함께 미디어 혁신을 위한 다양한 이제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자면요. 프로젝트 코레를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멕시코 시티 국립박물관에서 발표된 프로젝트로요. 이게 뭐냐면은 수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한 다음에 VR을 통해서 이 가상의 공간에서 수개월 동안 구조물들을 건설하고요. 반대로 이 건설된 구조물들을 다시 3D 프린팅해서 현실의 갤러리에서 전시하는 이 가상과 현실을 왔다 갔다 하는 어떤 프로젝트였습니다. 되게 재밌어 보이고요. 자, 자동차로 대표되는 제조업도 뭐 언리얼 엔진을 이용한 리얼타임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여기도 뭐 시즈릴 말고 좀 이것도 재밌는 케이스로 이 쉐보레와 더밀이 제작한 휴먼 레이스라는 영상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검은색 프레임 차량이 블랙버드라는 차량인데요. 이 블랙버드 차량을 현실에서 촬영하면은 컨피그레이션을 통해서 언리얼 엔진에서 원하는 차량을 리얼타임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들은 모두 다 리얼타임이고요. 물론 이제 최종 결과물뿐만이 아니고 촬영 중에도 감독이나 스태프들이 원하는 차량을 이제 모니터링 카메라에 더 씌워서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리얼타임 기술을 활용한 자동차 분야의 성공 사례로 보면은 이 비브 스튜디오를 들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제 카니발 4세대 발표 영상과 이 투싼 신형을 통한 이 K-팝 뮤직비디오입니다. 언리얼 엔진의 이 버추얼 프로덕션을 통해서 촬영되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되게 재밌는 사례라서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시는 이 차는 되게 예쁘죠. 예, 페라리의 296 GTB라는 차종인데요. 아직 발매도 되지 않은 차량입니다. 아직 발매도 되지 않은 차량을 포트나이트에서 최초로 공개하고 실제 게임 유저들이
운전해 볼 수 있도록 게임 안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직 차량은 뭐 내년에 발매될 예정인데요. 현실과 연결된 가상의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재밌고 또 좋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언리얼 엔진 도입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산업 수많은 프로젝트에서 언리얼 엔진을 이용해서 리얼타임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에픽게임즈는 이러한 리얼타임으로의 변화에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하게도 사실 기존 파이프라인을 바꿔서 리얼타임을 도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픽게임즈는 더 작업 속도를 높이고 더 빠른 이터레이션을 가능하게 하고 또 더 나은 퀄리티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작과 혁신 그리고 협업에서 근본적으로 더 좋은 방법을 저희가 찾아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원하는 거는 사실 누구나 사실적인 리얼타임 3D 시각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전체 산업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관철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노력의 결과 중 하나로 언리얼 엔진 5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Nice bugs. It might be. 리얼타임 콘텐츠 제작에서 새로운 혁신을 위해서 개발된 이제 언리얼 엔진 5는 나나이트와 루멘이 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나이트는 언리얼 엔진 5의 새로운 가상화 지오메트리 시스템입니다. 뭐 복잡한 얘기 다 빼고 목적은 영화 수준의 고퀄리티 에셋을 어떠한 제약도 없이 사용하기 위해 개발되었고요. 실제로 여기에는 폴리곤 수나 드로콜, 메모리 같은 이제 전통적인 제약들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D 창작자라면 이게 얼마나 꿈 같은 얘기인지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영상에 나온 석상을 예로 들면은 실제 이 석상은 3,300만 폴리곤을 가진 지브러시 데이터를 어떠한 LOD 제작이나 노멀 베이킹 없이 또 최적화 과정 없이 바로 엔진으로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석상이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의 공간에서만 500개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리얼타임으로요. 나나이트를 통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얼타임을 도입하는데 꽤 방해가 되었던 어떤 최적화라든지 리얼타임 제작 공정의 한계가 더 이상 제약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루멘이고요. 루멘은 차세대 콘솔을 위해 설계된 다이나믹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및 리플렉션 시스템입니다. 이 밀리미터 단위의 굉장히 작은 영역부터 킬로미터 단위의 오픈월드까지 디테일한 환경에서 완전히 동적인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렌더링할 수 있습니다. 루멘의 개발 목표는 뭐 리얼타임 렌더링의 꿈이죠. 말씀드린 대로 완전한 다이나믹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달성하는 것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가 나나이트와 루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차세대 콘솔에서 원활히 구동되는 성능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결국 모든 컨텐츠가 리얼타임이 되게 되면은 결국 소비자들이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을 가진 기기에서 작동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기기의 보급에는 결국 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고요.
때문에 저희는 언리얼 엔진 5의 모든 기능을 적절한 가격대라고 팔 수 있는 차세대 콘솔에서 잘 작동하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이미지들이 모두 리얼타임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초고사양의 PC가 아니고 40만 원대 후반인 차세대 콘솔에서 그려지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메타휴먼입니다. 앞에서도 다른 연사분들께서 이제 디지털 휴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가까운 미래에 메타버스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컨텐츠 중에 하나가 바로 유저를 가상세계에 투영하는 아바타, 즉 디지털 휴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휴먼은 뭐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너무나 기술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허들이 높은 컨텐츠죠. 웬만한 회사들도 쉽게 만들 수 없는 영역이죠. 이러한 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에픽게임즈는 메타휴먼 크리에이터를 개발해서 공개하였습니다. I could be one of many. 主人公にだってなれる。 Je pourrais être architecte, Ou guide. quizá un artista. You create the narrative. I am am metahuman. 자, 보신 것처럼 메타휴먼 크리에이터를 이용하면 정말 높은 퀄리티의 디지털 휴먼을 이제 웬만한 게임 커스터마이징보다도 훨씬 쉽게 제작할 수 있고요. 또한 완전히 리깅된 마야 소스 파일도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맞춰서 얼마든지 커스터마이징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서 얼리 액세스 신청을 하시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까지 다양한 산업군에서 제가 언리얼 엔진을 통해서 리얼타임을 도입하면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 가는지 말씀드리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 언리얼 에픽게임즈가 어떠한 비전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이제 누구나 원하는 3D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해서 모든 산업에서 더 빠르고 더 쉽게 리얼타임으로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